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참. 화무 11홍, 권불 10년. 화무 11홍, 권불 10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니, 예. 장제원 의원이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핵관이라고 하면서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장제원. 선거에서 안 나온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다 생겼을까요? 윤석열 정권 초반까지만 해도요. 장제원 되게 잘 나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죠. 지금도 국회 방통위원장입니다. 원래 그 자리는 예, 우리 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희한하게 누군가가 장난질을 쳐서 정청래 의원을 끌어내리게 돼버린 거예요. 참 기묘합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 민주당 안에서 이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고 진보와 개혁에 앞장서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행안위원장은 이 정청래 의원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으면 자기들 지금 윤석열 정권 지금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행안위원장을 끌어내린 겁니다. 원래는 행안위원장하고 국회 문방위원장을 1년씩 해서 서로 맞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행안위원장 하던 장제원이 문방위로 가고 문방위 하던 사람이 행안위 가고 그래서 서로 바꾸기로 한 거고 그게 장제원, 그게 정청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되게 희한하게 돼버렸죠. 정청래 의원, 그거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이 장난질을 치지 않았으면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하튼 그 우여곡절 속에서 자기 몫은 꼬박꼬박 따박따박 챙겨가던 장제원 의원이 결국에 내년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SNS에 다 올렸어. 이제 멈추려 합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 시사. 자, 부친 그 산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산소 돌보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 선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감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신앙을 저도 믿습니다. 지금 어둠이 지를 감쌌대. 그지만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을 거라서 내가 이번에 참는다. 요 얘기죠. 그러면서 뭐 잠시 멈추려 합니다. 야, 뭘 말한다? 네. 지금 이 장제원 의원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윤석열 정권이 엄청 많은 압박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행간의 내용을 감아보면 어둠 어쩌고 하는 거 보고요.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을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야,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윤핵관이라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더니 자, 그랬던 장제원이 사실상 윤석열로부터 팽당한 거죠. 팽당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
자, 권성동이 국힘당 당대표로 나가려다가 사실상 주저앉았죠. 누구 때문에? 윤석열이 주저앉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권성동 지금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전긍긍, 권성동이 전전긍긍할 때도 장제원만큼은 여전히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어. 윤핵관의 위용을 뭐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랬는데 그 윤핵관 얼마 못 갔네요. 지난 11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뭐 차를 90대를 불렀네 어째네, 뭐 나보고 치사하게 정치 생명 연장하려고 서울 가라고요? 나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던 장제원 결국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밝힙니다. 시사한 게 아니라 막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러고 있었어. 마이크 잡고 뭐 간증하고 봐, 이거 노래 야, 참 많이 놀아본 솜씨야 이거, 그죠? 이거 이런 포즈,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러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지역구, 사상구 지역구를 지킬 거라고 큰소리 떵떵 쳤습니다. 근데 그 공원이 한 달을 못 간 거죠. 그리고 결국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뭔 일 때문에 그랬을까? 뭐 생각이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추측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캐비넷이 열렸나? 서랍이 열렸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법도 해요. 하지만 저는 결정적인 것은 결국에 윤석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결정적인 건 바로 이 장면이죠. 2018년 국정감사 장면입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은 장모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동업자들한테 사기를 쳐서 동업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동업자들은 감옥 갔다, 뭐 그런 진정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대택 씨의 그 진정서 제일 먼저 입수한 것은 바로 이 사람 장제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장제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것 같던 최은순도 결국 빠져나가지 못하고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절대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되게 빡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되게 열받았고 꽁 하고 있었던 거야. 비록 장제원이 자신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따지고 보면 이준석도 마찬가지지. 20만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그 20만 표 차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준석이 딱 꺼내놓은 여가부 폐지, 그 한 줄, 그거 무시 못할걸요? 자, 그런 아이디어를 이준석 아니면 누가 했겠어요? 거의 미친 짓인데, 그 미친 짓을 해서 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미친 짓 하자고 아이디어 내기도 힘들어요. 자,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이 당시 당대표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당대표였던 이준석도 날려버리잖아. 이번에 장제원도 날린 거죠. 즉,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분을 나쁘게 한 자, 내 기분을 나쁘게 한 자는 나 반드시 보복한다, 이건 거지. 자, 그럼 그때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장모 최모씨 사건, 300억 잔고증명 위조, 30억 당자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이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질문도 간 걸로 알고 일부 뭐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전혀 모르세요?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잘 털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잘 해명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리고 적폐 수사를 주도하시고 분이 계시잖아요. 이미 그 300억대 위조 장고 증명서를 부인의 지금 윤석열 지검장 아내의 친구 김모 씨 신용금고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를 해가지고 장고 증명서를 가지고 대리인인 안소연, 지금 이 안소연은 구속돼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이 안소연 대리인을 시켜서 피해자 3명, 임모 씨 등 3명에게 30억의 당자 수표를 끊어줬는데 이것이 현재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전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그 다음에 당자 수표입니다. 이게 그 장모님의 당자 수표예요. 당자 수표인데 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거를 은행에 넣지 마라.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이걸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글쎄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예. 결국 윤석열은 이때 당했던 수모를 잊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뒤끝 장렬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제원은 정말 뼈저리 늦게 느꼈을 겁니다. 예. 한편으로는 아까 어떤 분이 장제원은 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도 제일 먼저 도망 나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겠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장제원이 이 윤석열 정권에 더 빌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뭔 짓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정권에 더 빌붙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험지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데 그게 아닌 걸로 봐서는 야, 이 정권 얼마 안 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잠시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하튼 윤석열 참 뒤끝 장렬이죠. 저는 윤석열이 뒤끝 장렬인 거 알아요. 알았어요. 옛날부터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저 사람 겉으로는 되게 대범한 척, 되게 남자다운 척, 뭐 이렇게 되게 마초스럽게 행동하지만 사실 마음속은 되게 쫌팽이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이 윤석열하고 손을 턱 잡을 때 저는 솔직히 약간 걱정했어요. 저 분명히 윤석열이 나중에 장제원 멱살 잡을 텐데 뒤통수 세게 때릴 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자기가 장제원이 윤석열의 당선에 공헌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뭐 크게 시비 걸겠어? 시비 걸어요. 윤석열은 걸어요. 장제원 의원은요 사실 그동안에 다른 사람 뒤통수도 많이 때리고 뭐 뒤통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변 사람 가슴 아프게도 많이 하고 위험에도 많이 빠뜨리고 했어요. 장제원 의원하고 저하고 같은 대학 동문이잖아요. 그리고 저랑 방송도 몇 번을 같이 했었거든. 그랬는데 내 욕할 때 진짜 찰지게 욕하더라. 그러면서 KBS 사장 보고 이 기자 고소할 거야 안 할 거야? 고소하세요! 라고까지 했어요. 예. 와, 내 진짜 더럽대. 야, 저 새끼 저거 나랑 방송 같이 할 때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했죠. 근데 장제원 의원이요, 나중에 제가 다른 경로로 그때 되게 서운했다라고 뭐라 하니까 그랬어요? 난 기억이 안 나! 이럽디다. 와, 되게 뻔뻔스럽대. 그래서 야, 정말 저 새끼 참 저런 놈이니까 윤석열 그렇게 공개적으로 두들겨 까고 그러놓고도 윤핵관 한다고 설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장제원은 그렇게 하지만 윤석열은 그걸 못 잊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지가 칠 수 있을 때 가차없이 쳐버린 거지. 장제원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런 사고방식을. 하지만 나는 이해가 돼. 예. 제가 볼 땐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제원 입장에서는 권력 무상이겠지. 물론 나한테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게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앉혀줬는데 나한테 이럴 거야? 야, 나하고 이렇게 같이 술 먹고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의기투합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 예. 자, 여기 보니까 철이님께서 장제원이 김건희 특검 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장제원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장제원이 약간 영향권 안에 두고 있는 의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요. 또 서병수 의원, 그러니까 박근혜 직계이자 부산 해운대 쪽 국회의원인데 이분도 사실 자기 지역구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죠. 이분이 또 어떻게 행보를 보일 것인지 여러 가지 재밌는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장제원 얘기를 한참 하니까 이신쿵님께서 권성동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권성동이, 자, 그래, 장제원은 이렇게 됐는데 권성동은 어떻게 됐지? 예, 권성동도요, 장제원처럼 지역구 내놓을 생각 절대 없다, 불출마 생각 절대 없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보자면 권성동도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요. 권성동은요, 솔직히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원랜드 취업 청탁 관련해가지고 권성동 사실 취업 청탁 한 거지. 그죠? 예. 그거 다시 뚜껑 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권성동을 한동안 괴롭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강릉에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윤석열 쪽 사람들이 뭐 제법 여러 명 있어요. 뭐 강릉 최씨래나 뭐래나 몇 사람이 있는데 결국 권성동도 그 자리를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오랫동안 윤석열의 그 친구였던 사람이 거기서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황하영 같은 그런 사람 말이야. 무슨 그 건설업체 사장. 예. 그랬을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권성동, 지금까지는 권성동 별 얘기 없어요. 하지만 권성동 찍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찍 소리도 안 하고 숨어서 눈깔만 왔다 갔다 하는 복지부동 상태에 있죠. 이유는 본인도 장제원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 자리, 즉 강원도 강릉시를 노리는 윤석열 측근 인사들이 있다, 검핵관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권성동도 사실 어찌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권성동 다음 차례는 권성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도 솔직히 안심 못합니다. 김기현도 역시 사퇴하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죠. 당내에서 사퇴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김기현이 기득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뭐 자신의 거취 문제는 얘기를 안 해. 사퇴하라는데 기득권 내려놓겠다라고 말했을 뿐 사퇴하겠다, 불출마하겠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 진짜 목표는 뭐? 너 불출마,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나가지 마, 이건데 김기현이 그 얘기는 죽어도 안 하는 거야.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김기현 불출마까지 이어지면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이 지금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면 김건희 특검을 막는데 모든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김기현을 만나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한 말이 특검을 막아달라는 거였답니다. 자, 특검 막아주는 대가로 김기현이 현재 기사회생을 했고 계속 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주장이 쏟아지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 내가 김건희 특검을 막을 거야 라는 거죠. 자, 이게 되게 복잡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지? 김건희 특검이 되게 다양하게, 그래서 국민의힘 이 의원들의 이 분열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현이 기사회생을 한 것 같지만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양상이 되게 재밌어집니다. 지금 엑스맨 얘기 나오고요. 그 내부 총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장난도 아닙니다. 누구누구가 배신할 것 같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할 것 같다. 라는 얘기 지금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가 더 정확한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28일에 처리를 해서 대통령실한테 갔다가 다시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오는 이 시점이 됐으면은 많은 일들이 새롭게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 장제원과 권성동,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하는 장제원과 권성동이 어떤 표를 던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생각만 해도 되게 설레요, 저.